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의 법칙은 배우지 못했죠. 왜일까요? 왜 12년 동안 수학, 과학, 영어는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부의 구조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시험 잘 치고 학벌 쌓고 안정적인 직장 찾는 것, 여기에는 자본을 다루는 법, 시스템을 만드는 법, 기회를 먼저 잡는 감각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평생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가 끝까지 가르쳐주지 못한 부의 핵심 법칙 3가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근로소득은 내가 멈추면 그대로 멈춥니다. 반면 부자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 즉 시스템을 먼저 만들죠. 예를 들어 자동으로 조회수가 쌓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커지는 투자, 직원처럼 일하는 AI 자동화, 잠잘 때도 매출이 들어오는 온라인 비즈니스 등. 이건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구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죠. 시간만으로는 부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돈은 결국 시스템이 만든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부자들은 아주 일찍 깨달았죠. 그럼 왜 우리는 이걸 못했을까요? 과거 한국 사회는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위험하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취급됐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이제는 AI와 로봇들이 점점 도입되고 있죠. 이제 시스템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공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알려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자들의 방식은 정반대죠. 정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서 활용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정보 비대칭으로 돌아갑니다. 예로 부동산을 보세요.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미래 기술, 정부 정책, 업계 흐름, 인력 이동, 글로벌 기업 동향 등 모두 먼저 아는 사람이 2년에서 5년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지만 대안이 재앙이라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변화를 피하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변화와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즉,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걸 못 가르친 이유도 명확합니다. 학생은 수능해야 하고 직장인은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고 정보는 윗사람이 내려주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는 가장 먼저 잡는 사람의 자산입니다. 이 법칙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위험은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겁부터 나죠.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리스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성공한 창업가, 투자자 중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면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감당 가능한 손실은 어디까지인가?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시간 대비 보상은? 이렇게 말이죠. 즉,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머스크는 말했죠. 실패는 여기서 선택사항이다. 만약 실패가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걸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지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 사회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곧 개인의 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법칙은 사실 한국 사회가 일부러 숨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구조 안에서는 가르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 탓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은 이 법칙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시스템으로 바꾸고 정보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사냥하고 리스크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미래는 이런 사람에게 기회와 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1. 작은 시스템 하나 만들기. 정말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글 1개, 쇼츠 1개 업로드, 디지털 제품 1개 초안. 아주 작은 투자금으로 ETF 시작. 핵심은 내가 없어도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를 작게라도 처음 만들어보는 경험입니다. 2. 정보 사냥 루틴 만들기. 여러분보다 1년, 2년 앞서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있을까요? 뉴스레터, 챗GPT, 신문, 특정 전문가, 구글 검색, 기술 트렌드 책, 정보 정책 변화 알림 등록 등을 구독하거나 찾아보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습관이 앞서가는 감각을 만듭니다. 3. 리스크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적어보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종이에 딱 3줄만 적어보세요. 최대 손실은, 기대 이익은, 성공 확률은. 이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명확해지고 행동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사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배우고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회사에서는 어느덧 7년 차가 되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까지 따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유튜브 채널 라이징 스토리를 시작하게 됐죠. 영상을 만들다 보니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여러 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느덧 거의 100편 가까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무엇을 보고 미래를 판단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까 같은 저만의 인사이트와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제가 발견한 인사이트와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라이징 스토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